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6월 26일 J리그 일본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프레체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프레체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니가타에게 더블을 당한 바 있었다. 일단 니가타가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다. 따라서 공간 활용을 잘해야 하는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여지가 적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물론 니가타가 올 시즌에는 라인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쓰는 편이다. 지난 시즌의 상성과는 다른 상태라고 보는 것도 합당하긴 하다. 이어서 니가타가 지난 경기 가와사키와의 대결에서는 고전했다. 그동안 가와사키를 상대로 제법 잘 내낸 면모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매치에서는 가와사키가 중앙을 좁히고 속공으로 나서자 이에 당해버리고 만 것이다. 결국 니가타 입장에서도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시즌에 강호들에게 강했던 건 일단 상당히 이진법 축구식으로 나선 것이 더 컸다고 봐야 한다. 히로시마가 이제는 괜찮은 상황이다. 지난 시즌에야 상대가 상당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으니 고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니가타는 올 시즌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속공과 공수전환이 빠른 히로시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이번 경기 산프레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사간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전반적으로 사간도스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페이스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세아라 이외에는 별다른 공격 전력이 없는 상황이 작기 때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세아라의 골 이외에는 다른 득점자가 없었고 1대1로 비기는 데 그쳤다. 그나마 사간도스의 공격성을 버틸 만한 블록 구성의 단단함은 장점인 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세레소가 한 골 차이의 신승으로나마 경기를 가져오는 모습이 잦다. 이어서 사간도스의 플레이 스타일은 원정에서 약세일 수밖에 없다. 사간도스의 특성은 기동성과 함께 상당히 높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동희를 소모해야 하는 원정에서의 약점이 뚜렷하다. 특히 사간도스의 원정 득점력은 24골 중 7골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세레소도 다득점 상황에 아주 친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한 골 싸움에서도 불리할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세레소가 그래도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일단 세레소가 다득점에 친한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코어 라인의 힘과 수비로 신승이나마 기록하고 있는 흐름이다. 사간도스의 득점 기록도 원정에서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다. 물론 세레소도 세아라 이외에는 별다른 주포가 없다. 이번 경기 세레소 오사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비셀고베 대 FC 마치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최근에는 득점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고민이다. 특히 고베를 만나는 팀들은 전반적으로 신중한 운영을 펼치고 있는 상태다. 고베도 점유율을 높이면서 상대를 눌러버리는 성향과는 거리가 먼데 상대가 잠가버리는 성향을 돌파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마치다가 수비와 숏카운터로 상대를 공략하는 데는 도같은 성향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고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다. 이어서 마치다의 플레이는 원정에서 더 빛을 발휘하는 편이기도 하다. 일단 마치다가 원정에서는 점유율을 42% 선에서 유지하는데 오히려 상대가 끌려올라오는 상황을 노리는 숏카운터가 꽤 좋다. 지난 후쿠오카 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것도 상대가 낮은 라인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 상황에 대한 공략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대신 고베를 상대로는 일부러라도 점유율을 내주게 될 가능성이 있고 상성에서 우위를 기대해볼 여지는 있다. 마치다가 괜찮은 분위기라고 본다. 일단 고베가 최근 수비를 하면서 역습 성향을 보여주는 팀에게 약한 편이다. 오히려 마치다가 점유율을 내려놓고 숏카운터로 가게 된다면 고베가 더 공격력에서 고전할 가능성을 보고 있다. 고베도 점유율을 가지고 공세를 마구 퍼붓는 팀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이 포인트다. 이번 경기 FC 마치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후쿠오카 대
요코하마 마리노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후쿠오카는 마리노스를 상대로도 플랜 A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후쿠오카의 플레이는 매우 낮은 라인과 신승 양상을 노리는 것이다. 마리노스가 여기를 뚫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후쿠오카의 우세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후쿠오카가 2011년 이후로는 마리노스 상대로는 2골 이상을 기록한 적이 없다. 따라서 한 골 싸움에서는 후쿠오카가 전반적으로는 불리하다고 보는 매치다. 이어서 마리노스의 플레이는 미드필더와 브라질 공격수들의 결정력에 따라서 갈리는 편이다. 일단 삿포로전에서도 주도권을 꾸준히 쥐는 등 상당히 우세한 흐름을 탄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다만 하타나카에 이어서 나가토까지 이탈하는 등 점점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다. 지난 시즌 말미 수비진의 뎁스가 얇아지면서 역습 제어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마리노스의 근소 우위 정도를 기대해보고 있다. 일단 후쿠오카가 라인을 내리고 매우 보수적으로 하는 성향이 짙다. 마리노스가 이를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물론 브라질 공격수들의 결정력이나 전개 능력을 신뢰할 여지는 있겠지만 마리노스에게 걸리는 점은 역시 역습 제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사키 대 이와키 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사키는 최근에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빈도도 늘어났다. 추가골을 기록하지 못해서 경기가 이상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물론 나가사키가 과감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수비 라인에서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올 시즌 공격을 당하는 횟수 자체가 리그 최소 수준이다. 이와키를 상대로도 이 양상은 지난 시즌에도 1승 1무 무실점이라는 수치로도 나타난 바 있다. 이어서 사실 이와키도 수비적으로 아주 큰 흠은 없다. 다만 이와키가 박스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상황에서는 대응이 아주 깔끔하지는 않은 편이다. 올 시즌 세트피스에서 허용한 실점의 비중이 37%에 달하고 있다. 오픈 플레이에서는 어느 정도 전방 압박으로 상대의 전진을 막아세우는 능력이 있지만 이와키가 내주는 파울 하나하나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일단 나가사키가 최근에는 수비적인 안정감을 믿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다. 물론 오픈 플레이에서의 실점이 적다는 점은 두 팀이 동일하다. 그나마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불안해 보이는 이와키를 상대로 나가사키가 점차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V바렌 나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